네, 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푸신 시험지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동북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실제 출제되었던 시험지를 변형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기말고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최소한 작년 기출만큼은 제대로 공부를 했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계기로 이 문제집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그러니까 해설 강의 꼭 틀린 문제만이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1번입니다.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x-2y 플러스 a는 0으로 두면서 시작할게요. 굳이 y는 꼴로 바꿀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1,2 대입해서 a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1-4 플러스 a가 0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y절편이니까 x 대신에 0 대입해야겠죠. 0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y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지금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렇게 제곱근 더하기 제곱근 꼴로 나와 있는 그런 식을 보면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점 P를 A, B라고 두고 점 A를 마이너스 1, 2 그리고 B를 3, 마이너스 4로 둔다면 주어진 식은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PA 플러스 PB는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은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이 AB의 길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16 더하기 36이죠. 루트 52입니다. 2루트 13.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반지름은 4가 됩니다. 따라서 2, 마이너스 3이랑 반지름이 4라고 했던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어떤 좌표평면 위의 점 AB에 대하여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AB를 여기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4등분해서 첫 번째 칸에 P가 들어오고요. 자,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면 2대3이죠. A 쪽으로 연장선 그어줍니다. 그래서 2대3으로 내분하는 어떤 점이 Q가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최대한 쉽게 푸는 방법은 AB의 실제 길이나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AB의 길이를 4라고 주겠습니다. 왜요? AP의 길이를 1, PB의 길이를 3이라고 두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2대3으로 외분하고 있기 때문에 QA의 길이는 4의 2배인 8이 되겠죠.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왼쪽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QP를 8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맞죠? 8대1입니다. 기억은 옳은 보기고요. 자, P는 QA를 9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QP 대 AP가 9대1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역시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P는 QB를 1대3으로 내분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QB를 1대3이 아니라 1대3이 아니라 3대1로 내분하고 있죠. 왜냐면 QP의 길이가 9, PB의 길이가 3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대3이 아니라 3대1로 내분하고 있고요. 다음, Q는 PB를 4대3으로 외분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PQ 대 QB가 4대3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PQ가 9고요. QB가 12입니다. 그럼 9대 12니까 Q는 PB를 4대3이 아니라 3대 4로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한 달 수입이 12% 이상 증가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달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강료와 그리고 회원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이 둘을 곱한 값이 이전에 비해서 12% 이상 증가를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수강료가 어떻게 됐을지 살펴보면 수강료가 원래 수강료가 A였다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A만큼 늘어났을 것이고요. 다음 한 달 수입의 나머지 회원수죠. 원래 회원수를 B다 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200분의 X 곱하기 B입니다. 자, 100분의 0.5X니까 이렇게 200분의 X로 두고요. 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1% 이상 증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 수강료 곱하기 회원수 거기에 1 더하기 100분의 12를 한 값이 값보다 나중 수입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 마이너스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A 1 마이너스 200분의 X 곱하기 B입니다. 자, 그러면 A, B 전부 나눠주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식 전체에 2만 곱해주겠습니다. 여기에 100 곱하고요. 여기에 200 곱하고요. 그러면 우변에 2만 곱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2만을 곱해야겠죠. 오른쪽에 와서 쓸게요. 자, 그러면 2만 더하기 2400 A, B도 나눠주고요. 100 플러스 X 200 마이너스 X네요. 자, 그러면 2022400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0X 플러스 2만입니다.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0X 그 다음에 더하기 2400이고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X-40 X-6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40 X 60이고 따라서 최소값 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다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첫 번째 식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y에 x 마이너스 y가 0. 이 말은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말은 앞쪽이 0이 되거나 뒤쪽이 0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2y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y와 같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을 전부 다 해볼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근은 부호가 서로 다른 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x와 y가 같은 케이스는 따져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부호를 곱해서 이 두 개의 근을 곱해서 항상 양수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자, x는 마이너스 2y만 대입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해야죠. 4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4고요. 다음 6y제곱이 24. y는 y제곱이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라는 거는 부호를 무시해라 라는 뜻이죠. 자, 일단 끝까지 가보면 y가 플러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4고요. y가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4. 어쨌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부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16 빼기 4입니다. 그렇죠?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바깥쪽에 큰 절대값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을 보면 절대값에 x 플러스 2
그리고 더하기, 지금 여기 있는 식은 절대값의 x-1로 보이셔야죠.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이미 절대값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이미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밖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무시. 어차피 지켜지는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절대값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위와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범위 나눠서 가져야죠.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1, x가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정석적으로 한번 풀고 암산으로 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면 부호가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생략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가장 빠른 방법은 양 끝에 있는 범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2x-1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1부터, 자, 여기 플러스 1이죠? 2분의 3 1부터 x가 자, 이렇게 양쪽 끝에서 범위가 나와줬는데 지금 답을 보면 해가 A부터 B까지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연결이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B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분의 16이 돼서 답은 8이겠죠. 4분의 16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사실 수직선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입니다. 지금 x-2,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라는 애는 x와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x-1은 x와 1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x를 잡았을 때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와 1까지의 거리를 더해서 4보다 작아지는 그런 x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이 x의 범위는 그냥 항상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항상 3이 되고 4보다 작죠. 그래서 이 길이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부분은 해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양쪽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냐가 궁금한 건데, 자,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4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미 3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2분의 1만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3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까지 더해서 총 4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값은 A가 마이너스에서 2분의 1을 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B의 값은 1에서 2분의 1 더한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계산이 꽤 빨리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부등식부터 풀어볼게요. 2x-2가 x 플러스 1보다 커야 하고요. x가 3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수직선 이용해서 풀 거라서 수직선 그려주면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3보다 크다입니다. 여기에 3이 있고요.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실제로 되죠. 그래서 x-1에 x-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1과 a 사이가 우리가 찾는 해가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만족하는 이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단 3개 존재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이라는 숫자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면 이런 꼴에 두 번째 범위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3개의 정수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a는 1보다 큰 케이스만 따져주면 됩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정수의 개수가 3개 존재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정수가 어떤 정수들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3개의 정수는 4, 5, 6 이렇게 3개입니다. 6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7은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a라는 값이 6과 7 사이에 있어 줘야 되고요. 사실 객관식이라서 그냥 답을 1번으로 골라주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섬세하게 조금 더 풀어보면 만약에 a가 6이어도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a가 6일 때도 6이라는 정수는 들어오죠. 그래서 정확한 범위는 6보다 a가 크고, 그리고 만약에 a가 7이라면 7이라는 정수까지 들어오니까 7은 네 번째 정수잖아요. 그래서 7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말 범위에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A, B, C, D 그려보겠습니다. A, B, C, D. AB가 루트 13이고요. BC가 루트 17, 그리고 AC가 2루트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쓰고 싶으니까 BC도 당연히 그어줘야 되고요.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5, 루트 5 여기를 M이라고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B, D인데 이용해야 하는 성질은 이 둘이 같다라는 성질이에요. 뭐죠? 중선 정리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중선 정리 이용해 줄게요. 중선 정리 이용하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2 곱하기 MB의 제곱이죠. 그리고 AM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15가 MB의 제곱 더하기 5이기 때문에 MB의 길이는 루트 10이고요. 자, 우리가 구한 게 여기에요. 루트 10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B, D니까 여기에 2배 해주면 되겠죠? 답은 2루트 10,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번에도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묻고 있죠.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라고 앞에 9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가 같다라고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AC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중점이 같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A, B, C, D의 AC에 대한 중점과 BD에 대한 중점이 같다라는 논리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빠른 풀이만 들고 가면 충분하죠.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자,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점과 점을 그냥 더할게요. A 더하기 C 어떻게 되나요? 6, 6 플러스 B입니다. B 플러스 D는요? A 플러스 6, 8이죠. 그렇다면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A는 0, B는 2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금 A와 B가 각각 OC 그리고 OD의 중점이죠. 왜냐하면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각각 C고 D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D와 BC라는 이 두 개의 선부는 모두 중선이에요. 중선. 어떤 삼각형의 중선이냐면 삼각형 OCD의 중선입니다. 중선이 뭐죠? 어떤 한 꼭지점에서 다른 대변에 중점을 내린 중점을 이은 그런 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점 E는 두 중선의 교점이 되고요.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무게중심이에요. 자, E가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합니다. 문제에서 F의 좌표를 줬어요. F의 좌표가 15,12거든요. 자, 이제 OAB의 무게중심 구하러 가볼게요. 자, F가 15,12니까 E의 좌표도 알 수가 있죠. 10,8이고요. 자, 그런데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가 서로 1대2 닮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게중심의 위치도 닮음의 중심을 오로한 이런 일직선 위에 있을 것이고요. 닮음비가 1대2니까 여기서 바로 5,4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OAB의 무게중심이 5,4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에는 항상 처음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숫자 하나를 대입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가 0이 일단 돼줘야 되니까 a의 개수가 0이 돼줘야 되니까 그런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 3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되고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는 자, 이거 인수분해 바로 가져야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근으로 갖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만 써보면 되겠죠.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합니다.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져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어야 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능한 a, 정수 a, 5 이하의 모든 정수를 더해보겠습니다. 가능한 a는 마이너스 4 안 되고 마이너스 3 안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되네요. 자, 그렇다면 다 더해주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조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쵸? 답은 5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3이고요. B가 4, 마이너스 12, 그리고 C는 위치를 모르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C라는 점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냐면 각 ACB의 이등분선이 OC가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이 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각 이등분선 정리밖에 없어요. 각 이등분선 정리가 뭐죠? AC 대 BC의 값이 뭐죠? AO 대 OB가 된다라는 이 비례식이 각 이등분선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AO 대 OB의 길이는 알고 있죠? AO 대 OB는 1대 4입니다. 1대 4.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C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이는 점이냐면 AC 대 BC가 1대 4를 만족시키는 그런 C라는 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자, 어떤 두 개의 고정된 점 A와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일정한 그런 점들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죠? AB의 1대 4 내분점과 1대 4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C는 어떤 원 위에 있냐면 AB의 1대 4 내분점과 1대 4 외분점, 그렇게 두 개를 지름의 양 끝변으로 하는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B의 1대 4 내분점은 5고요. 1대 4 외분점 찾아보겠습니다. 이쯤에 있겠죠? 1대 4 외분점은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이쪽 그림 무시하고 그냥 점 C를 노란색 두 개의 점을 지름으로 갖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생긴 원이 됩니다. 이 노란색 원이 점 C에 위치가 돼요. 이 노란색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점 C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요.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는 밑변 AB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달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밑변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수직 방향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우리가 찾는 최대인 C가 될 거예요. 자, 밑변과 높이 찾아보겠습니다. A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부터 확인을 해보면 AB는 여기 계산해주면 되죠? 5루트 10입니다. AB가 5루트 10으로 고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원의 반지름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구해보면 되겠죠?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0,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분점입니다. 지금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D는 AB의
1대 4 외분점입니다. 자, A의 좌표 어디죠? 마이너스 1,3이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2입니다. 1대 4 외분점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1대 4, 그러니까 8.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대 4입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래서 D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8, 8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은 OD입니다. OD의 절반이죠. 이 R은 3분의 8 루트 10이 되고, 따라서 R의 값은 3분의 4 루트 10이에요. 자, 높이는 반지름 R과 같은 3분의 4 루트 10이 될 거고요.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10에다가 3분의 4 루트 10 곱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자, 3분의 100이네요. 자, 문제에서 묻는 3m의 값은 그냥 100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아마 이전에 많이 본 적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본 적이 없다면 지금 각 이등분선 정리로부터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넘어가는 이 논리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p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대입하든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x를 대입을 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그런 x를 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x를 대입했을 때 pn의 알파가 0이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는 또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일단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고요. 그 말은 알파 세제곱이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알파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pn의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pn의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pn의 알파는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1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에 한두 개만 더 쓸게요. 마지막에 1 플러스 알파의 n제곱이 오고요. 여기서 2의 k제곱을 빼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번, 2번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1번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1번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하면 곱하기 2. 자, 여기서는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다시 1 플러스 알파로 돌아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주기가 3이 되면서 흘러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알파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뭐죠?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다시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가 1이니까 결국은 그냥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마지막에는 뭘로 끝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값이 0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숫자 2의 개수가 k개가 있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수가 이런 알파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둘이 묶여서 1로 끝나주거나 아니면 2로 끝나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먼저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로 숫자 2의 개수가 k개가 되도록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2가 k번 곱해져야지만 2의 k를 뺐을 때 0이 될 거니까 숫자 2가 k번 곱해져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숫자 2는 언제 나오죠? 1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1 플러스 알파의 6제곱, 1 플러스 알파의 9제곱 이럴 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n이 3k가 되어줘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3, 6, 9 이럴 때 나오기 때문에 n이 만약에 3k라면 어떤 식으로 1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1 플러스 알파의 6제곱, 1 플러스 알파의 3k제곱이 돼서 2가 k번 곱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 2의 개수가 k개가 돼야 되니까 n은 3k가 가능하고요. 자, 3k가 된다면 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갈 수도 있죠. n은 3k 플러스 1, n은 3k 플러스 2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 n의 값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알파 같은 애들이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가면 알파 제곱이 남아서 안 되고요. 하나 더 가야지만 이렇게 둘이 곱해져서 1이 되니까 살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의 값은 3k랑 3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6k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최대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A가 2,0이고 B가 2,2니까 D의 값은 X좌표는 2로 똑같고요. Y좌표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E의 좌표를 구하러 가볼 건데요.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이렇게 이 점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냐면 삼각형 OAD와 삼각형 DXE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OD와 DE가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수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까지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무슨 합동이죠? RHA 합동입니다.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지금 dx랑 xe의 길이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라는 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x의 길이가 2가 되고요. xe의 길이가 ad와 같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D에서 출발해서 E로 가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E의 좌표는 D에서 출발을 했을 때 X좌표는 2에서 왼쪽으로 3분의 4만큼 가야 되죠. 2-3분의 4, Y좌표는요 3분의 4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죠. 3분의 4 플러스 2입니다. E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10이 되겠네요. 3분의 2, 3분의 10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함수는 제가 미리 그려놨고요.
첫 번째로 8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꼭지점이 4,-17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8부터 8 이상에서는 꼭지점이 10,-59 위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8,9에서 두 함수가 모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자 모양 비슷한 모양이 이 함수의 그래프고요. 이제 지금 GT라는 함수를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GT라는 함수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있는 숫자를 직접 넣어가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G4라는 말은요. 여기에 T자리에 4를 직접 대입해서 다시 풀어내라 라는 말입니다. 중심이 4,F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과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다. 중심이 4,-17이고요. 반지름이 4인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죠. 반지름이 4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원과 y는 k가 뭔지는 몰라요. y는 k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이다 라는 말은 k의 값으로 가능한 게 두 개가 있겠죠. k가 여기에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이 아래쪽에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위쪽에 있다면 반지름이 4니까 마이너스 13일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k 값의 후보는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21이래요. 다음, 이번에는 조건 나를 이용해서 G6 곱하기 G8이 4가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면 사실 G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0, 1, 2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요. 그런데 두 개의 함수값을 곱해서 4가 나왔다는 거는 모두가 G6도 4, G6도 2, G8도 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G6을 가보면 이 fx는 F6을 찾아줘야 되는데 F6은 뭔가요? 저기다 대입해야죠.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17이니까 2 빼기 17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6이라는 애는 중심이 6,-1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죠? 6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5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는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1, 위쪽으로는 마이너스 9만큼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죠? G6이 2가 되기를 원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1이라면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단 하나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죠. G8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돼요. K는 확정입니다. K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를 결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알파-1부터 알파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T의 개수가 2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누구와? K는 마이너스 13과 계속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알파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든 1이든 2든 이런 값들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쪽에서 와줘야 돼요. 왜냐면 가장 큰 알파 찾으면 끝이니까. 맞죠? 그래서 가장 큰 알파가 어디 쪽에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일단 만약에 중심이 이렇게 여기 같은 교점 위에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마도
훨씬 양수,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점 같은 점에 있다고 하면 반지름이 만약에 충분히 크지 않다면 그러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0, 1 조금씩 커지면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원이 있는데 그 원들이 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과 직선과 두 개씩 계속 만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됐다면 그때는 하나가 되니까 알파가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다시 최대값을 원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알파가 커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라면 아무래도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1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엄청 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 경계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3과 접하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 F 알파라는 거예요. 어떤 알파? 이 값이 반지름이 알파고 마이너스 13에 접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알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알파, 두 번째 함수에 들어가야죠.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얘와 어떤 직선? 마이너스 13 y는 마이너스 13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 알파와 같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가장 큰, 가장 멀리 있도록 하는 알파의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값은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거리는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13 빼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5. 자, 괄호 다시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빼줍니다.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이 값이 알파가 됩니다. 풀어줘야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0 알파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마이너스 105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105에서 마이너스 13 해주니까 플러스 92가 알파가 되겠고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0 알파 마이너스 105니까 105에서 13 빼준 값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와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1 알파 플러스 92가 0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알파는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도 선지 한번 슬쩍 보시면 그쵸? 루트 어쩌고 저쩌고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가셔야 합니다. 알파 근해 공식 이용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니까 368이 되겠죠. 2분의 21. 자, 이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선지 일단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가장 큰 알파의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쪽 찾아주면 돼요. 루트 21 플러스 루트 368이니까 32 더해주면 73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m의 값이 21, n의 값이 73이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n-m 값은 5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네, 17번 보겠습니다. 1, 4분면 위의 점 A, 3, 4분면 위의 점 B고요. 둘 다 y는 x,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서 OB가 OA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죠. 다음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L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AL 그리고 BH를 연결하기를 원하네요. 다음,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OP도 연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LH도 연결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Q입니다. 삼각형 HOQ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쉬운 형태죠. 왜냐하면 한 변이 축과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점들이 A와 B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좌표를 A에서부터 주면서 시작할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A, A라고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점들의 좌표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0, 마이너스 2A, H는 A, 0이에요. 이제 AL 그리고 BH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AL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3입니다. 맞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는 3X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다음 BH입니다. BH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2x에서 3분의 2a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a, 0 대입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 p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p는 연립해야죠. 3x 2a와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a가 같아야 합니다. 3분의 7x는 2a를 더해줘야죠. 3분의 4a이기 때문에 x의 값은 7분의 4a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y좌표 구하러 가봐야죠. y는 3x-2a니까 7분의 12a-2a를 해서 y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2a네요. 자, 이렇게 구한 게 뭐였죠? p의 좌표였어요. p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자, 그냥 7분의 4a, 마이너스 7분의 2a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우리 q까지 도착을 해줘야겠죠. q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OP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거 이용해서 q의 좌표 구해볼게요. LH의 방정식은 y는 2x-2a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립해 줄게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는 2x-2a 따라서 2a는 2분의 5x가 돼서 x의 좌표는 5분의 4a, y 좌표는 여기에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5분의 2a입니다. 자, 우리 이제 뭘 구한 거죠? q의 좌표를 드디어 구한 거예요. q의 좌표는 5분의 4a, 마이너스 5분의 2a. 이제 OHQ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OHQ의 넓이는요. 2분의 1의 밑변의 높이는 절대값 붙어야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5분의 2a. 그래서 5분의 1a 제곱이고 문제에서 이 값이 뭐라고 했나요? 8이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a 제곱은 8, 5, 40. a는 2루트 10입니다. 자, a가 2루트 10이라는 거를 알았고요. 이제 ab의 길이 물어봤네요. ab의 길이는요. 어렵지 않게 3루트 2a라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죠. 3루트 2a인데 a가 2루트 10이에요. 그러면 3루트 a의 값은 3 곱하기 2, 6이 12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서술형 1번입니다. x는 1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a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되고 a는 6이어야겠죠. 자, 다시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은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되고요. 자, 그런데 x는 1이 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x-1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랑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근계수 이용해 줄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5 플러스 4 해서 29가 됩니다. 답은 29입니다. 서술형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점 C1, C2를 구해서 C1과 C2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하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2,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B가 4,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AB의 연장선에 어떤 점들을 C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냐면 3AB가 2BC다. 그 말은 BC라는 애의 길이가 2분의 3AB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C의 좌표이기 때문에 C의 위치들만 이 조건을 지켜주면서 찍어주면 되겠죠. B로부터의 거리가 AB의 길이의 2분의 3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B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3배가 되는 여기에 C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하나 있겠죠? 왼쪽으로도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C1과 C2는 좌표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묻는 C1, C2만 구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3AB고요. 이 길이도 2분의 3AB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C1, C2의 값은 AB의 길이의 3배가 됩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는 우리가 직접 실제로 구하기 쉽기 때문에 AB의 길이 구해서 3배 해주시면 되겠죠. 3 루트 5이고요. 이 값이 K입니다. 따라서 K제곱을 5로 나눠주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3번입니다. 지금 세 점의 좌표를 아는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사실 뭐 신발끈 공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신발끈 공식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신발끈 공식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4개 써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점을 0,0으로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1,4가 0,0이 된다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1을 빼고 4를 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4, 1은요. 3,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시면 넓이가 나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에 마이너스 15 빼기 9가 되겠죠. 자, 어디서 어디 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24니까요. 답은 12가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C1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A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0,0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플러스 A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B, 0 그리고 반지름은 B-A죠. B-A가 양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이 마이너스 B,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A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B에다가 B-A를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한 번 더 빼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됩니다.
다음 C3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A, 0이고요. 다음 R3는 B가 되겠죠? 그 말은 중심이 마이너스 B 플러스 A라는 곳에 있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B만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되죠. 오른쪽으로는 A가 되니까 이렇게 양쪽 끝에서 전부 다 접하는 원이 마지막 원 C3가 됩니다. 자, 이제 얘는 잠깐 지워놓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와 원 C1이 만나는 점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어주고요. 이 점이 P가 되겠죠. P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P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과 y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x 사이의 교점입니다. x제곱 플러스 9분의 16의 x제곱은 a제곱이고요. 자, 지금 P의 x좌표는 P가 4, 4분면이 있기 때문에 x좌표가 양수죠. 그래서 x는 5분의 3a, y값은 마이너스 5분의 4a가 됩니다. 그렇다면 P의 x좌표는 5분의 3a,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a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P라는 점에서 원 C2에 그은 두 접선을 L1, L2라고 했을 때 한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 접선이 L1, 이 접선이 L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로부터 이 반지름과 P의 Y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P의 Y좌표인 마이너스 5분의 4a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길이는 5분의 4a고요. 여기서의 반지름이 뭐였죠? C2의 반지름이죠. B-A입니다. 그렇다면 B의 값은 5분의 9a가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일단 A도 B도 모르는 상황에서 A와 B의 관계식을 하나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B 없이 A에 대해서만 식을 나타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L2는 원 C2 위의 점 Q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나는 점이 Q가 될 거고요. 여기가 Q죠.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 15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PQ를 밑변으로 하는, PQ는 우리가 확실하게 고정된 점이잖아요. 그래서 PQ를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PQ는 이렇게, 여기가 PQ입니다. 그리고 R이라는 점은 이 큰 원 C3 위의 점이에요. 어딘진 모르지만 PQ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삼각형 PQR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중심을 통해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그리고 반지름까지 더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점, 이 점이 우리가 찾는 R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나오겠죠. 우리 R의 좌표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밑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이 길이와 반지름을 더해서 높이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PQ의 길이 구해볼게요. 사실 PQ의 길이는요, PQ는 원 C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그런데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S라고 한다면 PQ의 길이는 당연히 PS와 같죠. PQ와 PS가 같은데 우리는 당연히 PS의 길이를 구하는 게 쉽죠. 왜?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Y좌표의 차이가 PS의 길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X좌표 차이죠. X좌표 차이는 5분의 3A에서 S의 Y좌표인 마이너스 B를 뺄 건데요. 5분의 3A에서 우리 뭐 하기로 했었죠? B 제외하고 5분의 9A라고 말하기로 했죠. 5분의 12A입니다. 우리 이만큼만 하면 거의 반 이상한 거예요. 왜죠? 삼각형 PQR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밑변의 길이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남았죠? 이 높이만 남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PQ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PQ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PQ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PQ의 방정식은 위쪽에 쓸게요. 자, 그러면 PQ의 방정식은요. 이 점을 지나면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 논리로 가야죠. y는 m의 x 마이너스 5분의 3a 마이너스 5분의 4a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얘와 원의 중심 마이너스 b, 0인데요. 우리 b 안 쓰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9 a, 0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은 b-a였어요. b-a면 5분의 4a. 식 5배 해주겠습니다. 5mx 마이너스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ma 마이너스 4a는 0. 그리고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d는요. 루트 25에 m제곱 플러스 25 절대값에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9ma 마이너스 3ma 마이너스 4a. 자, 식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주면 5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에 12ma 플러스 4a입니다. 이 값이 뭐랑 같다라고 했죠? 반지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5분의 4a. 그러면 식 전체에서 5 약분되고요. 4a도 약분되죠. 4a 약분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제곱해 줄게요. 9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과 같고요. 8m제곱 플러스 6m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m의 값은, 자, 지금 0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0은 L1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m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우리가 찾는 m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던 게 뭐였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그러니까 C3의 반지름 R3가 있고요. 그럼 d 더하기 R3가 삼각형 PQR의 높이가 될 거예요. 자, d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d는 원 C3의 중심 마이너스 b 플러스 a인데 마이너스 5분의 4a 0
m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한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5분의 3a 마이너스 5분의 4a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식 정리 좀 해줘야겠죠. 식 정리 좀 해주면 얘는 식 전체 이번에는 20 곱할까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5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0의 y 그리고 20 곱했으니까 여기서 9a 마이너스 16의 a입니다. 자, 이제 거리 구할 수 있겠죠? d는 분모에 뭐가 오나요? 15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이니까 25분의 절대값 대입해야죠. x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4a 대입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4a 대입하면 3, 4, 12a 그리고요 날라가고 빼기 7a 그러니까 5분의 1a가 됩니다. R3는 몇이었죠? R3는 어딨죠? 여기 B였죠? R3는 5분의 9a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몇이었죠? PQ의 길이니까 5분의 12a 곱하기 이렇게 두 개 더해줘야 되죠? 5분의 10a니까 2a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값이 뭐라고 했나요? 일단 계산 먼저 해주면 5분의 12의 a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이 값이 15다라고 했어요. 이 값이 15. 그렇다면 a의 값은 어떻게 되죠? 12분의 75니까 3으로 나눠주면 4분의 25 a 제곱이 4분의 25. 자, 끝났습니다. a는 양수니까 2분의 5고요. b는요 5분의 9a니까 2분의 9입니다. 그렇다면 4a-2b는 10 빼기 9네요. 답은 1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마지막 문제까지 해설 마쳤는데요. 앞에 문제는 조금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특히 동북고는 학평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평 문제들은 알고 들어가 줄 수 있게 충분히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복습 잘 하시고 기말고사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